こんにちは。はじめました。お元気ですかね? مرحبا. تشرفت بمعرفتك. كيف حال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AI로 뭔가를 이제 생성을 해보는 직접적인 실습을 했었거든요. 다시 복습을 할 겸 영상을 보고 이제 따라오시면 되는데, AI로 뭔가를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일단 이 워크플로우 작업 흐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시면 좋으니까, 이거는 이제 매번 반복을 할 거고, 이거를 외우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AI 영상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아시면은 그 다음에는 뭐 거기에 맞는 AI 도구들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AI에 이제 관심이 있으셔서 조금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툴이 있고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 보통 이제 혼란스러움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뭐가 좋다는 건지, 뭘 써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힘든 것들을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 원리만 아시면 거기에 맞게 현실적으로 뭐 당장 쓸 수 있는 거,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무료 툴을 선호를 하실 텐데, 구글 거를 통해서 실습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테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일단 간단하게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지금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기존의 워크플로우 방식에서 사용됐던 형식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생성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의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지를 어떻게 생성을 할 때는 우리가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로 생성을 하는 방식, 여기는 지금 이제 약자로 되어 있는데 텍스트 투 이미지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는 이미지 투 이미지가 되고요. 뭐 그런 방식에서 이미지 투 비디오가 되겠죠. 그래서 생성을 할 때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미드저니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제미나이 많이 쓰이고 있고, 우리가 오늘 실습할 거는 이 위스크라는 툴입니다. 이것도 이제 구글에서 나온 건데, 제미나이에 있는 이미지 생성 도구가 이 위스크 안에 포함이 돼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프리픽이라든지 챗GPT도 한동안 많이 쓰였었죠.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비디오로 변환을 하는데, 뭐 비오3 모델이라든지 클링이라든지 미드저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이렇게 비디오로 전환이 되면은 립싱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캐릭터가 입모양이 오디오에 더빙된 오디오의 입모양에 맞게 입이 움직이겠죠. 그런 것들을 립싱크라고 하고, 뭐 배경음악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편집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 워크플로우에 이 수정이라는 부분의 카테고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생겼다는 의미는 기존의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적으로 생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컨펌된 이 이미지를 가지고 비디오로 변환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뭐 앵글을 좀 바꾸고 싶다든지, 이미지의 사이즈, 뭐 클로즈업이라든지 아니면 풀샷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할 때는 재생성이라는 개념으로 다가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만들었던 캐릭터라든지 배경이 생성이 될 때마다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그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구글에서 나온 이 나노바나나라든지 며칠 전에 이제 출시가 된 시드림 4.0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미지를 이렇게 수정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편해졌어요. 편해지기도 하고, 어떤 앵글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 장의 이미지를 만들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수정을 해 나가면서 두 번째 컷, 세 번째 컷 이런 식으로 확장이 좀 가능해졌다는 거죠. 근데 이 나노바나나가 기존의 이 위스크라는 툴에서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제미나이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창에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수정을 해 나가는 과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역시나 이렇게 나노바나나 모델을 가지고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위스크에서는 이제 생성과 수정이 한 번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좀 생겼어요.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약간 잠수함 패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뭐 발표돼서 수정이 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렇게
모델이 패치가 된 거죠, 그냥. 그래서 제미나이가 최근에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좀 오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성이 제대로 안 되는데 생성이 됐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생성 요청을 했는데 엉뚱한 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위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 웹 기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 문제들이 좀 적고, 나노 바나나에 대해서 이제 뭐 더 자세히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그런 원리로 뭐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수정이 된다, 이 작업들을 앞으로 해 나갈 건데, 그러니까 이미지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당장 위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이나 뭐 이런 거에서 접속을 하셔가지고 위스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확대를 해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위스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구글 랩스라고 나오면서 이런 아이콘이 나옵니다. 약간 핑크색의 약병 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노란 화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튜토리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원래 뜨지 않았었는데 오늘 갑자기 뜨네요.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이미지 레퍼런스를 통해서 예제 샘플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김에 살짝 설명을 드리면, 피사체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일관성을 갖고자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캐릭터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지금 보면 이제 눈이 3개 달린 고양이가 있는데, 여기 최종적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보시면 이 캐릭터가 여기 그대로 나타나는 게 좀 보이시죠? 장면 같은 경우는 이 구도를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버섯 위에 고양이가 이런 자세로 앉아 있잖아요. 뭐 이런 구도를 좀 차용을 한다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배경 같은 거. 근데 지금 뭐 피사체나 장면이나 약간 동일한 이미지가 있어서 효과적으로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 애니메이션의 이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화면에 약간 아트적인 스타일, 미적인 스타일, 뭐 그래픽적인 특성들을 여기서 이제 차용해서 가져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셋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삭제를 하고, 필요 없으신,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뭔가를 넣으신 분들은 이거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레퍼런스는 나중에 또 별도로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접어두고요. 이렇게 폈다 접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가지고 툴을 좀 살펴볼 건데, 이것도 삭제할게요. 기본적으로 처음 접속을 하시면 원래는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도구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작업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일단 화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 이제 하단에 네모 박스가 있는데 이게 프롬프트 창입니다. 프롬프트라는 단어가 뭐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AI한테 뭔가를 이제 만들으라고 명령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뭐 고양이라고 치면은 AI가 인식하고 있는 고양이가 출력이 될 거예요. 무제한 생성이 가능하고 무료인데, 이제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무료겠죠.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생성된 고양이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실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조금 뭐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프롬프트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생성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고양이, 개, 사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프롬프트가 읽는 방향은 처음에 입력된 것부터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개를 구성을 하고 사람을 구성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AI 생성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순서와 비슷한데, 그림을 그릴 때도 우리가 대충 어떤 큰 윤곽을 잡고 디테일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도 만약에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조금 디테일한 세부적인 요소다, 그러면은 뒷부분에 배치를 하고, 조금 더 그거보다 큰 것들은 앞에 배치를 해서 선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좀 오류가 조금 줄어들고, AI가 생성을 할 때 생성되어지는 메커니즘하고 좀 맞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스타일을 먼저 지정을 해주는데, 애니메이션인지 방금처럼 사진적인 느낌인지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카메라 구도, 우리가 뭔가를 촬영을 한 장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AI가 생성된 이미지가. 그래서 보통 이제 카메라를 먼저 세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의 구도가 어떤지, 뭐 사이즈가 어떤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메라 구도 안에 들어가는 화면 설정을, 화면에 대한 설명, 뭐 그 안에 캐릭터가 들어가는데 이 캐릭터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의상은 어떤 걸 입고 있는지, 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도구들이 있어요. 그 화면을 정립해주는 어떤 특정 도구들, 룩을 좀 결정짓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카메라 기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프롬프트 저번에 이제 구조에 대한 가이드북을 좀 보시고 이 카테고리 안에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구나, 화면 설명에는 이런 키워드들이 좀 쓰이는구나, 결국에는 이런 키워드나 용어들을 아셔야지 조금 더 좋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외우실 필요는 없고 보시면서 이제 설명도 같이 써놨으니까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아, 이럴 때 이런 게 좋겠구나 판단하셔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만 세부적으로 알아보면은, 일단 스타일을 좀 잡아야 되잖아요. 스타일을 잡는데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 사용을 해보면, 클레이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찰흙으로 빚어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한 장 한 장 찍어서 만든 애니메이션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한 부분만 키워드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 피사체가 많으니까 일단 고양이만 할게요. 고양이만 해서 생성을 하시고, 이 스타일 같은 부분은 좀 융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타일을 좀 섞으셔도 됩니다. 뭐 콜라주 같은 스타일도 한번 또 추가적으로 섞어보고요. 클레이메이션이라고 했더니 약간 이런 느낌이 나왔는데, 약간 촬영 느낌보다는 조금은 더 이게 좀 굳어진 형태, 약간 피규어적인 형태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콜라주라든지 뭐 하나만 더 섞어보겠습니다. 조금 뭐 이게 어떤 효과가 나올까 조금 궁금한 거 중에 하나로, 뭐 사실적인 사진이 아닌 뭐 어떤 느낌이 나올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것도. 그래서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는 쉼표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행을 해봤을 때 어떤 것들이 이제 랜덤적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미지가 생성되는 동안 최대 3개까지 동시에 작업을 걸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여러 개를 걸어놓고 뭐 다른 것들을 좀 작업을 하셔도 돼요. 지금 보면 이제 콜라주 기법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미디움들을 섞어 놓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다 잘 표현이 됐고, 리얼리스틱 포토라고 이제 사실적인 사진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봐도 뭐 사진적인 느낌이 많이 나긴 하는데, 약간 이런 연출 기법이 현실에서 조금 보기 어려운 기법을 조금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나. 뭐 위스크라는 모델이 처음에 이렇게 생성을 하는 생성 모델과 수정에 기반한 이제 나노 바나나 모델이 조금 통합이 되면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좀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생성된 이미지의 해상도를 보면은 이게 조금 통합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들어진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시는 방식은 여기 아이콘 눌러보시고 다운로드를 하면은 저장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법 중에 뭐 그 예술사조나 이런 장르에 대한 거, 예술가의 어떤 스타일에 관한 거, 뭐 유명한 예술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검색하셔서 그분의 어떤 이름만 여기다가 입력을 해도 구글에 그런 분들의 이미지가 많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반영이 됩니다. 뭐 반고흐나 이런 분들은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이런 분들의 이제 대표적인 어떤 작업 스타일이 여기에 좀 표현이 되겠죠. 생성될 때. 그 다음에 뭐 앵글이나 시점 같은 것들도 있는데, 에어리얼 샷은 이제 약간 항공 촬영의 느낌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서 또 어떤 스타일의 이미지가 나오는지 한 3개 정도 미리 걸어 놓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이 만들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들을 조금 생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리얼 샷이라고 했더니 이제 조금 더 넓은 이미지들이 많이 아무래도 나오겠죠. 상공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느낌이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시점 같은 부분은 카메라가 한 대가 뭐 여러 가지가 겹칠 수는 없잖아요. 스타일 같은 부분은 여러 가지 좀 믹스가 가능한데, 앵글이나 시점은 카메라와 관련된 시점은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앵글이 만약에 에어리얼 샷인데 뭐 그라운드 레벨 샷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섞이면은 조금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충돌이 날 만한 부분들은 좀 피해 주시고, 근데 뭐 에어리얼 샷의 더치 앵글은 뭐 화면의 구도가 약간 이렇게 꺾여 있는, 회전이 되어 있는 형태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똑바로 안 있고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여서 찍은 이런 형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복합적으로 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하나 정도 또 추가를 하면은 뭐 카메라 종류를 좀 더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 인스타 카메라 아니면은 VHS가 예전에 이제 비디오 스타일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인스턴트 카메라, 그러니까 즉석 필름 약간 그런 느낌이 나겠죠. 이거는 이제 스타일에 관한 부분이니까 피사체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구조적으로 잡힌 이후에는 스타일 변환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뒷부분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클레이메이션이나 사진적이지 않은 이미지라든지 콜라주 같은 이미지도 구조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그 이미지의 목적 자체를 정립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앞부분에 적었고, 우리가 이제 고양이에 대한 부분은 많이 설정을 안 했잖아요. 여기 에어리얼 샷을 다른 샷으로 좀 바꿔줄게요. 풀바디 샷 정도로.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여기 들어가는 부분들은 한국어로 하셔도 그 제미나이에서 그 언어 모델로 자연적으로 이제 번역이 잘 돼서 입력이 되니까 생성하는데 한글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성을 해보면, 생성 자체는 무료이고 생성을 할 때마다 이게 랜덤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생성을 한 번에 여러 가지 걸어주고 그 안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인스턴트 카메라라고 했더니 약간은 이런 부분은 이렇구나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음에 안 드시면 빼버리시면 됩니다. 고양이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니까 뭐 피사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양복을 입고 있는 고양이라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배경에 대한 우리가 이제 설명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은 뉴욕의 분주한 거리 정도로 해서 다시 생성을 3개 정도 해보고 마음에 드는 컷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성이 된 이미지를 가지고 조금 이제 수정까지 해볼 건데, 콜라주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좀 병합이 된 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됐을 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수정하는 방식의 모델은 나노바나나라고 구글에서 이제 코드명으로 사용하던 이름인데, 이미지를 수정을 하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성된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는데, 여기는 이제 입력했던 그런 프롬프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이미지를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는 이제 사용이 없고, 이 이미지를 대상으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고양이가 쓰고 있는 이 모자의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자연어로 쉽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이 한국어를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위치 정보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미나이도 뭐 어느 정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화면 안에 고양이가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라고만 해주셔도 식별이 잘 되고, 고양이가 쓰고 있는 모자를 노란색으로 바꿔줘, 반말을 하셔도 되고 뭐 존댓말을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생성을 해보시면 이제 생성이 되겠죠. 생성이 되는 동안 또 다른 색으로도 하나 변경을 해볼게요. 모자는 바꿨으니까 다른 걸 해볼게요. 고양이가 입고 있는 양복을 트레이닝복으로 바꿔줘. 트레이닝복도 이제 색깔을 조금 지정을 해주면 좋을 테니까 검은색으로 하고 이제 생성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고양이가 쓰고 있는 모자를 노란색으로 바꿔줘라고 이제 요청을 했을 때 노란색으로 바꿔지고 나머지 부분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성했던 이미지를 가지고 수정 작업을 해도 내가 요청하지 않은 부분까지 재생성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이제 구글에서 나온 나노 바나나라는 이제 이 모델은 이 이미지를 수정하는 데 좀 특화가 되어 있는데, 방식은 뭐 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내가 이제 수정하고 싶은 부분만 딱 캐치를 해가지고 딱 그 일정 부분만 수정을 하는데 굉장히 그 섬세하게 잘 수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트레이닝복으로 바꿨는데 이 트레이닝복도
뭐 요청에 맞게 잘 수정이 잘 됐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일관성을 유지를 한다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가 잘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뭐 이 캐릭터에 여러 가지 또 선택을 하고 싶다.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뭐 부분적인 수정을 한다든지, 방금 모자의 색깔을 바꿨던 것처럼 부분적인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 있는 글씨를 바꾼다든지, 뭐 아까처럼 이제 모자의 색을 바꿨던 것처럼 어떤 소품을 추가적으로 생성을 한다든지, 뭐 고양이가 우산을 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신발을 신지 않았으니까 신발을 신긴다든지, 아니면 카메라의 앵글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고양이의 뒷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고양이의 동작을 좀 바꿔준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계속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색깔을 바꾸는 그 변경 부분을 했고, 어떤 것들을 추가를 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신발이 없었는데 신발을 신겨 보겠습니다. 고양이가 검은색 구두로 이렇게 자연어로 하면은 얘가 자연스럽게 잘 생성을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트레이닝복만 요청을 했는데 신발도 자동으로 신겨졌어요. 원래 이제 우리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수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수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구두가 잘 나타났는데, 고양이의 뒷모습이라고 하면은 이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뒤로 돌겠죠. 만약에 영어로 하면, 카메라 용어로 하면 백뷰라고 써주시면 고양이가 뒤로 돈다든지, 사이드 뷰라고 하면은 이제 옆으로 돈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뒷모습을 보기 위해서 백뷰라고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이드 뷰도 해볼게요. 백뷰라고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입고 있던 모자라든지, 아니면 외형이라든지, 아니면 의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잘 표현이 돼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연속적인 컷을 만들 때 특히 이렇게 나노바나나의 활용 가치가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미지의 뒷모습은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고양이의 앞모습을 추측을 해서 얘가 이제 3D 공간 안에서 이 모델을 어느 정도의 형태를 가지고 뒷부분을 이제 유출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양복의 이런 패턴을 활용을 해서 뒷부분을 입혀준다든지, 이런 자세를 통해서 뒤에서 봤을 때 그 자세를 정확하게 구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살짝 꼬리가 살짝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다리 사이에, 가랑이 사이에 비치된 이 꼬리를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뭐 구두의 모양이라든지 디테일을 정확하게 보시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 오른다리가 살짝 뒤꿈치가 들려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뒤꿈치가 붙여 있고, 여기 생성을 한 것도 보면은 오른쪽이니까 이쪽이 있는데, 얘는 이제 이쪽이 살짝 붙어 있죠. 얘는 살짝 떠 있고, 그 다음에 오른발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른발이 뒤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관성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잡아주려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 오른쪽 왼쪽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인식이 조금 안 될 수도 있다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드림이라고 그 중국에서 발표한 모델이 있거든요. 그 나노 바나나보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시드림 같은 경우는 유료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노 바나나도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나노 바나나 사용하시면 되고, 사이드 뷰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고양이의 옆모습도 귀신같이 잘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꼬리의 부분이 지금 양복을 뚫고 나와 있잖아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양복을 뚫고 나오진 않고 양복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면은 같은 고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이 배경이 만약에 백뷰라고 했을 때 이 피사체는 그대로 두고 카메라가 이제 반대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에 반대편이 나와야 되는데, 주로 이제 피사체에 대해서만 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잘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영어로도 해보고 한국어로도 해보고
좀 여러 가지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면 카메라 용어가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뒤집는다는 그런 표현이 카메라 용어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개선이 돼서 테스트를 충분히 해본 다음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글씨적인 부분도 가능한데 한글은 인식이 잘 안 돼요. 현재까지는. 이제 나중에 뭐 패치가 되면은 좋아질 텐데, 고양이 앞에 그 글자는 따옴표 안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러브라는 이제 3D 구조물이 놓여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표현이 잘 되는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실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거, 의도하는 것들을 잘 입력을 하시면 되고, 쓰레기 더미를 이제 삭제해달라고 했더니 기존에 있었던 쓰레기 더미들이 삭제가 잘 돼 있죠. 여기는 조금 잔해들이 좀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러브라는 3D 글자를 고양이 앞에 생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러브라는 글씨가 기존에 삭습되어 있는 것 중에 뭐 유명한 작품이니까 이게 의도대로 잘 앞에 나와 있죠. 고양이 뒤로 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오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 구조를 가지려면 조금씩 그 컷들을 배치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서 컷들을 확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컷들에 각각 필요한 이미지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앉아 있다라고 했는데 이 구조물에 앉아 있는 게 지금 표현하기가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 일단 헤드룸의 상단에 이 고양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상의 문제가 생기면 얘가 그 의도랑 최대한 비슷한 것들을 좀 구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좁아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팔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대체 컷을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어떻게든 앉고는 싶었는데 좁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변형이 됐는데, 구조물 위가 아니라 앞이라고 해보죠. 앞에 앉아있다라고 해보고 3개 정도를 더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처음 만들어진 이런 이미지를 또 뭐 다음 컷으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또 조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클로즈업이로 고양이의 얼굴을,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클로즈업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눈이라든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클로즈업을 한 카메라 사이즈의 형태인데, 이것도 하나 입력을 해보고요. 러브 앞에 앉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이앵글과 러브라는 구조물 앞에 고양이가 앉아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조금 뭔가 엉킨 것 같아요. 이거는 전혀 연관이 없는 이미지들이 갑자기 생성이 됐고, 지금 앞부분에서 고양이 얼굴 익스트림 클로즈업 했을 때 기존의 이제 배경들을 살려내면서 고양이 얼굴이 이렇게 타이트가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롬프트 북을 보시고 키워드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생각했던 이미지들을 이런 식으로 조금 수정을 해 나가시면서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변환을 하는 방법은, 지금 이 이미지가 고양이가 귀여우니까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애니메이션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이미지가 뜨는데, 이 이미지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변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이미지를 시작으로 뒤에 이제 생성되는 이미지들을 통해서 영상으로 변환이 되겠죠. 프롬프트는 여기다가 이제 원하는 것들을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모델이 이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걸어가는 모션이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이미지가 생기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입력을 하려면 프롬프트를 적어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는 이제 영어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수정이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비디오로 이제 전환을 하는 모델에서는 한글 프롬프트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뭐 번역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한국어로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 그거를 번역기를 통해서 가져와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이제 이 고양이가 프레임 밖으로 걸어 나간다고 이제 간단하게 써볼게요. 천천히 이제 걸어간다고,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BO2, 지금 위스크에서 영상을 만드는 모델이 BO2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BO2 모델이 예전에는 이제 사운드 기능을 지원을 안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운드 기능을 지원을 해주는데, 뭐 만약에 배경음악을 좀 넣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배경음악, 뭐 백그라운드 뮤직의 어떤 스타일을
뭐 활기찬 백그라운드 뮤직 스타일, 아니면은 희망찬 백그라운드 뮤직 스타일, 뭐 K-팝 스타일의 백그라운드 뮤직,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걸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환경음이라든지 이런 사운드 이펙트가 좀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운드 이펙트라고만 입력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효과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들을 얘가 판단을 해서 좀 넣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구체적으로 이런 거를 좀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고양이가 걸어가는 소리, 뭐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도시의 소음, 뭐 이런 식으로 사운드 이펙트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되고, 지금 백그라운드 뮤직하고 사운드 이펙트가 같이 들어갔는데 백그라운드 뮤직이 필요가 없으면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 백그라운드 뮤직이랑 사운드 이펙트가 같이 들어갔을 때 조금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무료 계정인 경우에는 여기가 5개 생성까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이제 수업을 하면서 5개를 다 사용을 했는데 4개가 다시 생성이 된 걸 보니까 이게 뭐 날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준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간 기준일 텐데 하루가 지나면 조금 초기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부분들이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입문 단계에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잘 하지도 못하는데 뭐 어떤 모델들을 뭐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거부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지금은 뭐 실습하기 굉장히 좋으니까 많이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한 장의 이미지로 끝나지 말고 이런 이미지들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영상을 좀 생각을 하셔서, 뭐 예를 들면 일단은 이거는 이제 렌더링을 걸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걸어놓고, 그래서 만약에 이 컷을 애니메이션으로 확장을 한다고 하면 뭐 이 고양이가 걸어간 다음에 걸어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이미지 수정을 했듯이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나 클로즈업 등을 통해서 이 고양이가 말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 다음 컷으로 뭐 다른 장면을 뭐 하나 붙여주면 되겠죠. 누가 뒤에서 따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와 만나서 얘기를 하는 그런 컷들을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만약에 얘가 대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실 때는 대사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알고 보면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가장 즐겨 찾는 영어 문장 있잖아요. Hi,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라는 문장을 놓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얘가 지금 영어 프롬프트만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 대사를 한글로 써주면 오류가 생기면서 생성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in Korean이라고 하면은 이 영어 대사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오디오가 이제 송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고 사운드 이펙트도 들어가야지 좀 덜 심심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생성을 해볼게요. 생성이 되는 동안 만들어진 이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입력을 했던 프롬프트가 라이트 사이드 쪽으로 이제 걸어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걸어가겠죠. 영상을 플레이를 하는 방법은 여기 화살표 표시 누르시면 재생이 되고,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다운로드가 됩니다. 영상은 기본적으로 8초가 생성이 돼요. BO2나 BO3 모델이 최대 8초까지 생성이 되는데, 생성되는 시간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는 없고 자동적으로 8초 무조건 고정으로 설정이 되고요. 지금 원래 이미지에서 보면은 이런 도구, 떠있는 도구들이 약간 이 고양이가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따라오는 형태로 구현이 되고 있죠. 만약에 이제 필요하시면 프롬프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서 이 자동차가 하늘에 날아다니고, 이거는 뭐 오징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새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그 객체로 인식이 돼서 하늘을 좀 날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이미지에서 잘려있는 이 부분, 이 너머의 배경은 없잖아요. 영상을 플레이한 걸 보면은 이 너머의 배경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퀄리티가 몇 달 전만 해도 절대 안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지금 현재 무료로만 만들어도 이 정도 퀄리티의 뭐 애니메이션의 화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화면의 해상도는 720p인데 720p라고 하면 이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 게 풀 HD 화면이 있잖아요. 그게 1080p인데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HD 사이즈 720p 사이즈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 방금 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고양이가 말을 하는데 뭐 이런 대사를 한국어로 한다, 그리고 사운드 이펙트도 걸어줬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잘 지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재밌는 영상이 나오죠. 이런 대사들은 영어로 더 만드셔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 in Korean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만 잘 변환을 해주시면 돼요. 재패니즈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뭐 일본어로 어떻게 나오는지 재패니즈 이게 입력을 한번 해보고. こんにちははじめましたお元気ですかね 뭐 만들어진 이미지는 다운로드 받으셔서 뭐 주변 사람들이나 SNS에다가 이렇게 올리시면서 자랑도 좀 해보시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스토리로 좀 풀어서 이렇게 창작 활동에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국어로도 한번 해보시고 아랍어로도 한번 해보시고. مرحبا تشرفت بمعرفتك كيف حالك؟ 긴 시간 동안 조금 실습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재밌으실 거예요. 이거를 뭐 억지로 하는 건 아니니까, 이 과정 자체가 재밌으니까 실습을 충분히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어서 뭐 재밌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